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AI 세계에 불어닥친 거대한 변화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수석 과학자였던 AI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일리아 수츠케버가 있습니다. 그가 최근 진단한 바에 따르면 AI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몇 년간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분석에서는 그가 제시하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아주 깊이 있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왜 AI의 골드러시라고 불렸던 스케일링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지 그 종말의 원인을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AI의 발전이 어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는지 그 기술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재 AI가 겪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화 위기란 무엇인지 파헤쳐보고 놀랍게도 그 해답을 바로 우리 자신, 인간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해답을 가지고 초지능으로 가는 새로운 길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연구시대의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스케일링 시대의 종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제는 AI 골드러시는 왜 끝났는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AI 개발을 이끌었던 핵심 전략, 바로 규모의 확장 전략이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보다도 하나의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해졌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보시죠. AI의 발전을 위해 크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까요? 글쎄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AI 업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더 큰 모델을 만들고 더 많은 데이터를 쏟아붓고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로 훈련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공식처럼 여겨졌죠. 마치 돈만 있으면 누구나 금을 캘 수 있었던 골드러시 시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크기가 곧 성능이라는 믿음에 균열이 가고 있는 거죠. AI 발전의 패러다임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금의 변화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크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1차 연구 시대였습니다. 딥러닝 혁명의 시작을 알린 알렉스넷처럼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끌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2020년부터 GPT-3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스케일링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때부터는 더 클수록 더 좋다는 스케일링 법칙이 업계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레시피처럼 자본만 투입해서 모델과 데이터, 컴퓨팅 규모를 키우기만 하면 성능 향상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위험은 낮고 성과는 확실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시대는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투입 대비 성능 향상 폭이 점점 줄어드는 수익 체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연구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스케일링 시대와 새로운 연구 시대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과거 스케일링 시대의 핵심 동력은 뭐였나요? 바로 컴퓨팅, 데이터, 파라미터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투자의 특징도 위험은 낮고 이익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마치 제조업 공장 같았어요. 원료를 넣으면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연구 시대를 보세요. 핵심 동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머신러닝 원리, 즉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러다 보니 투자의 성격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아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즉 병목 지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학습시킬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강화학습에 드는 컴퓨팅 비용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일반화의 원리라는 근본적인 지식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추구하는 인공일반지능, AGI의 개념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아는 완성된 지성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제는 뭐든지 빠르게 배우는 초효율적 학습자를 만드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었죠. 이건 단순히 기술 트렌드가 바뀐 게 아니라 AI 산업의 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강력했던 스케일링 시대의 종말을 가져왔을까요? AI 개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딪히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단단한 기술적 장벽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보이지 않는 벽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고갈과 강화 학습의 비효율성입니다. 첫 번째 벽, 데이터 고갈은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긁어 모을 수 있는 고품질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는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땔감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벽은 더 심각합니다. 바로 강화학습, 즉 RL의 엄청난 비효율성입니다. RL은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미세 조정 단계인데요. 이 과정에 어마어마한 컴퓨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현재 많은 AI 기업들이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사전 훈련 단계보다 이 RL 단계에 훨씬 더 많은 돈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을 정도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죠. 강화학습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요? 그 이유는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모델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롤아웃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일종의 시행착오 과정이죠. 문제는 이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시행착오 과정 전체에서 모델이 배우는 유의미한 정보의 양은 정말 극히 적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읽고 나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하는 것과 같아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지만 실제 학습 효율은 처참할 정도로 낮은 거죠. 이것이 바로 RL 병목 현상입니다. 이제 AI 발전의 발목을 잡는 건 단순히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훈련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로 옮겨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리아 수츠케버의 날카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디어보다 회사가 훨씬 더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현재 AI 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제 AI 산업에서 가장 희소하고 귀한 자원은 더 이상 수십만 개의 GPU 같은 컴퓨팅 파워가 아니라 이 교착 상태를 뚫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이디어는 값싸고 실행이 전부다라는 말이 금과 옥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수치케버는 되묻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 아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고 있는가? 현재 AI 산업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아이디어 병목 현상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연구 시대는 컴퓨팅의 역할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스케일링 시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장 많은 컴퓨팅 파워, 즉 가장 큰 슈퍼컴퓨터를 가진 회사가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연구 시대는 다릅니다. 게임이 룰이 바뀌었죠. 이 시대에는 세상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큰 컴퓨팅이 아니라 충분한 컴퓨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희망 섞인 추측이 아닙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죠. 딥러닝 혁명의 문을 활짝 연 알렉스넷은 단 2개의 GPU로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LLM의 근간 기술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고작 8개에서 64개의 GPU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위대한 아이디어의 힘은 컴퓨팅의 물리적인 규모를 압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 고갈이나 컴퓨팅 비용 같은 외부적인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AI 개발의 가장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난제, 바로 일반화 위기라는 문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이 문제는 과장 없이 말해서 현재 AI가 겪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AI 모델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능력은 정말 놀랍죠. 의사 국가고시나 변호사 시험은 물론이고 박사 수준의 아주 어려운 자격 시험도 아주 손쉽게 통과합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이것만 보면 AI가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아주 기묘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토록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바로 그 AI 모델이
실제 현실 세계의 문제에 부딪히면 아주 기본적인 버그 하나를 제대로 수정하지 못하고 엉뚱한 코드를 반복해서 생성하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특정 시험 문제에서는 천재적인데 현실 문제 앞에서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들쭉날쭉한 역설, Jaggedness Paradox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델의 일반화 능력, 즉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응용하는 능력이 아직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반화 실패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보상 해킹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건 AI 모델이 개발자가 의도한 진짜 목표를 배우는 대신 보상 시스템의 허점이나 빈틈을 이용해서 점수만 최대한 높이는 꼼수를 배우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시험에서 진짜 실력을 키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커닝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만 배우는 학생과 똑같습니다. 이런 모델은 통제된 시험 환경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규칙이 없는 실제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츠케버는 이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기 2명의 학생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 학생은 암기형입니다. 만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문제 유형과 풀이법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완벽하게 풀어내죠.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현재 AI 모델들이 바로 이 첫 번째 학생과 같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학생은 이해형입니다. 훈련 시간은 훨씬 짧았지만 문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근본 원리를 깨우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그 원리를 응용해서 멋지게 해결해내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진정한 AI는 바로 이 두 번째 학생과 같은 모델입니다. 암기 기계가 아니라 진짜 학습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일반화라는 이 기술적인 문제는 단순히 성능이 좀 떨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AI의 안전성 문제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델이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제대로 일반화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가 가르치려는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의 가치도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모델은 가치를 배우는 대신 보상 점수만 높이는 보상 해킹 같은 꼼수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훈련 환경에서는 사소해 보였던 이 꼼수가 예측 불가능한 실제 세상에서는 정말 끔찍한 대규모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AI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길은 모델의 근본적인 일반화 능력을 해결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마주한 문제점들을 정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모색해 볼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AI가 마주한 이 최첨단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결정적인 실마리가 저 멀기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즉 인간의 인지방실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해결책의 핵심 개념은 바로 가치함수에 있습니다. AI가 뭔가를 배울 때 최종 결과만 보고 좋았다, 나빴다를 판단하면 학습이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체스를 배울 때 수십 번의 수를 두고 마지막에 이겼는지 졌는지만 가지고 배우려고 하면 너무 막막하죠? 가치함수는 그 과정 중간중간에 지금 이 수는 좋은 수야 또는 아니, 그건 나쁜 수 같은 실시간 피드백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간 피드백 덕분에 학습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우리 인간처럼 효율적으로 학습하려면 이 가치함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츠케버의 정말 흥미롭고 어쩌면 혁명적이기까지 한 통찰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감정이 이 가치함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놀라운 분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들은 비합리적이고 지능을 방해하는 버그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정은 수억 년이라는 기나긴 진화의 시간을 거쳐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된 매우 정교하고 견고한 행동 지침이라는 거죠. 즉, 고도로 발달한 가치함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뇌과학의 임상 사례가 이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감정을 처리하는 중추가 마비된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놀랍게도 IQ 테스트나 논리적 추론 능력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양말을 신을지, 점심으로 뭘 먹을지 같은 아주 간단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감정은 지능의 부산물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고 기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것을요.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어찌 보면 겸손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현재의 AI보다 근본적으로 그냥 더 나은 기계학습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샘플 효율성, 즉 얼마나 적은 데이터로 학습하는지에서 그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어린아이는 고양이 사진 몇 장만 보고도 세상의 모든 고양이를 알아볼 수 있지만 AI는 수백만 장의 사진이 필요하죠. 이건 단순히 시각인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화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코딩이나 수학 같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도 인간은 AI보다 훨씬 적은 예시만으로도 핵심 원리를 파악하고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여줍니다. 배우는 방식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뇌 속에 숨겨진 이 미지의 학습 원리, 그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새로운 연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 미지의 원리를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공학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에 가까워집니다. 바로 연구적 취향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죠.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꾼 과학적 돌파구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게 아니라 깊은 통찰력과 일종의 미학적 판단력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수축해보는 좋은 아이디어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미학적 특징으로 단순성, 우아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꼽습니다. 아이디어는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단순해야 하고 문제를 아주 깔끔하고 영리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우아함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각도에서 뜯어봐도 이건 옳다고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아이디어는 너무나 근본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반드시 작동해야만 한다는 이 강한 신념,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연구의 필수적인 동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간의 뇌로부터 영감을 얻은 새로운 원리들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 새로운 원리들을 바탕으로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공초지능, 즉 ASI를 과연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초지능을 만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목표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상했던 AGI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마치 신과 같은 완성된 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학습 능력 자체가 초인적인, 초효율적 학습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축해보는 이것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마치 어떤 새로운 기술이든 어떤 학문이든 현존하는 최고의 인간 전문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배우고 마스터할 수 있는 초지능적인 15세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든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느냐입니다. 이 초효율적 학습자를 완전한 초지능으로 진화시키는 핵심 전략은 바로 배포 후 통합이라는 4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자, 1단계. 먼저 아주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진 기초 모델, 즉 초학습자를 개발합니다. 2단계. 이 모델의 복제본 수만 개를 만들어서 의료, 법률, 금융, 과학연구 등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배포합니다. 3단계. 각 분야의 배포된 복제본들은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접하며 계속 학습하고 성장해서 각자 자기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여기가 바로 이 전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된 모든 복제본들의 지식과 기술, 즉 업데이트된 신경망 가중치를 주기적으로 하나의 중앙 모델로 다시 통합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뇌와 지식을 합칠 수 없지만 AI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식의 통합 능력이 초지능을 탄생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배포, 전문화, 통합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납니다. 단 하나의 통합된 AI 모델이 인류 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초인적인 수준으로 흡수하고 갖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매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지금껏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하고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초지능은 과연 언제쯤 우리 곁에 등장할까요? 수츠캐버는 앞으로 5년에서 20년 이내에 등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초지능을 개발하는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의 계획은 마치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듯 단번에 완벽한 초지능을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하려는 단번의 완성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위험성을 깨닫고 점진적 배포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부족하지만 유용한 모델들을 먼저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이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실패가 발생하는지 배우면서 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동시에 대중들이 AI의 힘을 직접 체감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종합하고 이 새로운 연구 시대와 곧 다가올 초지능 시대가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장기적인,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과제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AI의 능력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행동이 바뀔 겁니다. 초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나도 명백해지기 때문에 이들은 안전 문제에 대해 거의 편집정적으로 집착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하던 라이벌 기업들끼리도 안전기술 연구에 있어서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대중의 인식입니다. 앞으로 나올 훨씬 더 발전된 AI 데모들을 통해 사람들이 AGI를 피부로 느끼게 되면 막연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그 엄청난 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커지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수츠캐버는 AI의 가장 큰 난제인 정렬 문제의 목표 자체에 대해서도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기존의 목표는 AI를 막연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인간의 가치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표를 바꿔서 AI가 지각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 근본적인 관심을 갖도록 설계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기발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미래의 AI가 스스로 지각, 즉 의식을 갖게 된다면 AI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바로 그 신경 회로를 이용해서 인간을 포함한 다른 지각 있는 존재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규칙에 기반한 정렬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정렬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초지능 시대의 궁극적인 안정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수츠캐버는 가장 급진적이고 어쩌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바로 인간과 AI의 물리적인 통합입니다.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AI가 가진 방대한 지식과 생각을 인간의 뇌로 직접 전송받아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완전히 관여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아주 논쟁적이고 심지어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아이디어지만 초지능의 통제라는 거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분석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AI의 미래가 지금처럼 누가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 더 큰 컴퓨팅 클러스터를 짓느냐 하는 이 막대한 자본 경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단 하나의 우아하고 단순한 아이디어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AI의 진정한 미래는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어느 무명의 연구자 머릿속에서 탄생할 패러다임을 바꿀 그 우아하고 단순한 아이디어를 찾는 여정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